반려동물 치아 관리를 위해 여전히 뼈 있는 간식을 급여하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려동물 치과에 관한 최근에 있었던 두 케이스를 보면서 왜 뼈 간식을 급여하면 안 되는지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치아 관리를 위해 뼈를 주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평소 치아 관리를 위해 양치질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씹을 수 있는 음식을 급여하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려왔습니다. 최근 뼈간식 급여에 대한 경고성 영상들도 많고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뼈가 있는 간식들을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급여하는 보호자들도 있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에서 간간히 뼈가 있는 간식을 급여해서 치석을 관리하거나 제거했다는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치과에 관한 두 케이스를 통해 뼈 있는 음식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잇몸에 종양이 생기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 수술과 치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한 푸들인데, 사진을 보시면 종양이 치아를 다 덮고 있죠. 치은에 생기는 종양들은 악성 종양인 경우가 있어서 수술 전 보호자에게 이것저것 제거할 수 있는 겁이란 겁은 다 주고, 물론 겁이라기보다는 치료에 대한 설명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는 분명 겁주는 걸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고 종양을 제거하는데, 종양은 연부 조직이라서 고주파 보비로 절제하면 깔끔하게 잘려야 하는데, 절제를 시작하고 이어서 뭔가 딱딱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아의 위치도 아니라서 딱딱한 게 넣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래 턱뼈가 증식되거나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턱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종양의 다른 부위를 조금씩 제거하다 보니 그 딱딱한 것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턱뼈에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어금니 사이에 뭔가 딱딱한 것이 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뽑아보니 아주 작은 뼈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나왔는데요. 삼겹살에 있는 작은 뼈 조각으로 의심이 되었고, 고기를 씹다가 이 뼈가 어금니 사이에 끼이게 되고, 끼인 뼈가 앞뒤 치아를 누르고 밀면서 이 힘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물감과 염증으로 인해 반려동물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씹게 되면서 뼈는 더 깊숙하게 박히고 결국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형성된 유가 조직이 뼈를 타고 증식하여 덮으면서 이런 종양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정은 정말 복잡하죠.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치아 사이에 작은 음식물 하나가 끼어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식의 압박으로 인해 잇몸의 통증을 상당히 유발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최근 들어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보호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매달 내원하던 아이였는데, 과거 치과 치료 이력으로 매번 구강 확인을 신중하게 해오던 중 딱 3개월 동안 지인들의 꼬임으로 보호자가 약을 직접 구해서 예방하면서 아이의 구강 확인이 멈추었고, 그 사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상충 예방 중 발견했다면 포셉으로 살짝 뼈를 뽑아주고 염증이 있으면 치료만 했다면
간단히 치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뼈가 치근까지 노출시킬 정도로 깊숙하게 바뀌면서 용구치 생리까지 뽑게 된 특이하고도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뼈에 관련된 두 번째 케이스는 뼈간식이 왜 위험한지 늘 얘기했던 바로 치아골절 케이스입니다. 그 치아골절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고기에 있던 큰 뼈를 다 발라내고 잔뼈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금니로 고기를 강하게 씹다가 제 치아가 골절되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치과를 딱 3번 가봤습니다. 어릴 때 유치 뽑기 위해 한 번, 성인이 되고 상담을 위해 30대 초반에 한 번, 물론 그때도 진료 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치과였고 웬만하면 보험되니까 스케일링이라도 하고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걸로 보면 양호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최근 치아골절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맷집이 좋아서 웬만해선 통증을 잘 참는 편인데 밤사이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바로 치과로 향했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서도 뼈간식으로 인해 치아골절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안일하게 통증이 심할 것이니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 정도로만 경고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치통은 태어나서 이번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통증을 미안하지만 공감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에 이 통증을 크게 공감하게 되었고 보호자에게는 아플 거예요. 치료하세요. 뭐 이런 소극적인 교육이 아니라 엄청 아파요. 빨리 치료하세요. 적극적인 교육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되었고 더더욱 치아골절을 유발하는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치료 후에 치아 사이 간격이 더 좁아지면서 음식이 더 잘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면서 치아를 계속 밀게 되고 그 통증이 죽을 만큼은 아닌데 정말 간질간질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사실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앞선 푸들은 그 큰 것이 박히면서 얼마나 통증이 심했을까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소 뼈간식 줘도 문제 없던데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두 케이스는 모두 다 사고입니다. 100번 문제 없어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키기 어렵고 그 통증은 매우 심각하니 올바른 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구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내원하시게 되면 아이에 맞는 기본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질병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김원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